얘들아 반가워. 형들이가 삐해하잖아요. 반가워 자연수입니다. 헬로 이승준. 저희 지금 성호 형 듣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희 이제 주제를 정하는 거를 그냥 찍으려고 켜놨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또 아가리를 못하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카메라 돌리기 전에 거의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번 주에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딱 느낀 게 확실히 이승준이가 그 주제에 집중을 못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 그래갖고 자꾸 이제 뭐 앞으로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선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 소용없다. 지금을 잘하자. 그러니까 뭐 소용없고 그냥 오늘 당장 오늘 뭐 할지도 결정은 못했는데 맞아. 뭘 하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저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일단 뭐 주제를 이제 맞춰가지고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자극적으로 뭔가 패널들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주제들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나는 이제 상대가 필요한 거지 이제 그 아더사이드가 이제 좀 말을 이제 좀 막 터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재밌는 건데 본인은 여포인데 관우 장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하우모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한연 하우모 하늘로서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네요. 나오니까 아 이러면 이제 이게 합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치. 싸움이 이제 단칼에 목이 베어진다. 그렇지 단칼에 아. 보면 이게 방송 분량이 안 나온다. 일합이다. 그래서 좀 이제 아더사이드가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주제는 뭘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 그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저희 청취자 중에 두 분을 하고 싶으신 분, 이 장현수랑 배틀을 해볼 수 있다. 호민 씨 알아요 누군지? 큐컨버스? 그 호민님도 이거는 하는데 이거는 안 되나? 아니 근데 이게 사석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공개적인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제 공개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서 말을 좀 아끼게 되죠 이제. 그래서 본인은 여포다. 이제 저처럼 이렇게 존논리로 그냥 막 때려박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흔치 않아요 보면. 그런 분이 좀 생길 때까지는 당분간 이 컨텐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케이 인정합니다. 거기 그 스테레오 바이너스 그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분이라고 하면 오. 할 수 있을 법해요. 한번 김기현 대표 플러스 누군가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더파이엇 같은 사람 주면은 그 정도면 밸런스가. 요새 내가 성대모사 딱 했어야 됐는데 안 되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려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올해가 이제 2022년 첫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의 예상 트렌드 같은 걸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건 좀 준비를 해야겠죠? 아니 그냥 평소에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좀 패션적으로 뭐에 관심 있나? 이거 본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해야 하냐? 본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 한국에 한참 신진 브랜드가 주목할 만한 신진 브랜드들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다시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경력을 가졌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걸 하다가 이제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 또 새로 보여지는 브랜드들이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꼽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요즘 내가 얼마 전에 그 IFC 갔다가 느낀 건데 사회 전반이 패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줄인 것 같아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래서 IFC 같은 데 가면 의류 매장들이 거의 이제 다수고 그리고서는 F&B들이 좀 껴있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가니까 F&B가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군소 영세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사실 유의미한 건 무신사,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년 전만 해도 무신사 안에 못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었는데 다시 역으로 또 무신사에 안 들어가도 그치. 살아남는 브랜드들이 그치.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굳이 무신사가 아니더라도 직접 이렇게 유통을 할 만한 그리고 홍보를 할 만한 그런 수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던데 그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신진 브랜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신사에 대한 얘기도 저는 항상 하고 싶은데 무신사를 어제 제가 그 비상장 주식 가격을 보니까 한 주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디서 비상장? 비상장 커뮤니티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들만 다루는 커뮤니티들에서 그 거래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로 거래를 한다고? 네, 거기서 보면은 삽니다 판니다 있잖아요. 삽니다는 190만 원에 사고 싶어 하고 판미는 200에 팔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200이다. 200이다.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들 다 스톡옵션 받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200주, 300주, 뭐 1000주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팔면 안 될 텐데. 그 계약사 상에서 그거 팔 수가 없을 텐데. 그게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요? 이게 아니 예를 근데 들면 기본적으로 조건은 다 다를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전환 이전에 그러니까 그 상장 이전에 그거를 매각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되더라고요. 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거래한대요. 오늘 살짝 당겨. 피자 왔어요. 아무튼 뭐 그래갖고 뭐 200만 원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막 그런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무신사에 대한 얘기들. 왜냐면 무신사가 계속 2배씩 올라가다가 작년부터 이제 2배가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렇게 2배 성장했던 것도 나는 식상이지. 존나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지리는 거지. 사기야 사기. 그건 분식회계 같아 아무래도. 말이 안 돼. 에이 뭐 말을 우리 조만호 대표님 하면 그런 말 하나? 에이 역적이구만. 그 씨가 이제 볼 일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좀 성장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있죠. 네, 그러면은 근데 무신사 얘기도 좀 준비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지금 오늘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무신사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신진 브랜드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신진 브랜드 혹은 뭐 새해 트렌드 얘기는 15분으로 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신사는 100분 토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그것의 뭐 사회적인 효용성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네, 그러면은 15분에 컷할 수 있는 신진 브랜드 얘기를 하나를 들어봤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게 요즘에 어떤 그 프레피 리바이벌이거든요. 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거지 같은 옷에 이제 질린 사람들이 좀 이제 다시 좀 단정한 옷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반동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는 반동이 바로 오네 몸에. 시작이 존나 멋있어요. 근데 그 모든 브랜드들이 장르는 그러니까 이제는 다양성의 사회여가지고 아직도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치? 막 그렇잖아요. 근데 프레피가 이제 그 트렌드 그러니까 그 장르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거에서 조금 더 트렌드로 올라온다? 그래도 그렇지. 딱 그 정도지. 그러니까 프레피라는 장르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아무런 관심을 못 받고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는 좀 더 관심을 주고 있다. 이게 뭐 매스 트렌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방금 이 새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에는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매스가 없어졌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조금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두 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평소에 이제 세 개의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의 주제는 오늘 무슨 얘기 하나 할까로 때웠으니까 그거 하나 제끼고 그리고 이제 좀 시즌 브랜드 얘기 그리고 프레피 얘기 2022년 그리고 프레피 그러면 맞을 것 같아. 주목하고 있는 패션계의 무언가를 하나씩 얘기하는 건데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여기 계속 차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고 뇌도 자꾸 뭘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거든. 그랬어요. 자, 감독 현일이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미 켰어? 아 그래. 자, 그래서 이성준의 에더로 목용기 약간 틀어드렸어요. 아 그거 넣었어요? 그것도 들어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네. 요즘에 진짜 그 마약이 요즘 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젊은 애들이 마약 그러니까 합성 마약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딴 얘기로 세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자기 안 센다 그러고. 처음부터 세네 또 있어. 큰일났네 이거. 여러분 마약하지 마시고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2년에 우리나라 패션계에서는 요게 좀 그래도 트렌드가 좀 뜨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꺼내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성준, 이 새끼 먼저 한번 해보시죠. 아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주목할 만한 어떤 브랜드가
센 브랜드들이 몇 개 나오면 그쪽으로 주목이 쫙 쏠려서 그 이제 그 브랜드가 나온 시점에서 좀 어중간하게 후에 나온 브랜드들은 사실 주목받기 좀 어렵잖아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이제 주목받은 애들이 다 이제 하이백 올라갈 만큼 커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 뭐 예를 들면 아이디 매거진 같은 데서도 쿨타임 찼다 이제. 쿨타임이 찼어. 아, 이제 예를 들면 파프 강력 이런 애들이 이제 갔어 위로. 이제 맛이 갔어. 맛이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는 신진 디자이너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진 디자이너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신진 쪽이 무주공산이다. 무주공산이었는데 이제 주목할 만한 브랜드들이 한 5-6개 정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읊어주시죠. 아 읊어요? 아, 5-6개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근데 우선 그 최근에 아이디 매거진에서 그 저희의 친구인 또 한송인이 그 핸드폰 한 번만 저기 화면 쪽으로 보여주세요. 어떤 상태인가. 아 진짜 불쌍해 이거 보면. 아 진짜 이게 나오시는지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가 이 핸드폰을 지금 한 석 달째 이지랄로 쓰고 있거든요.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아이디 매거진에서는 업눈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카르넷 아카이브, 네, 엔초비, 엔초비, 굼허, 굼허, 네 굼허 어, 그리고 성주, 성주, 네. 성주는 좀 그래도 이름이 좀 괜찮네. 네 브랜드들이 이제 다 진짜 어떻게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아예 몰라요. 저도 저도 사실은 뭐 몇 개는 알고 몇 개 모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올라갔다고 한 브랜드들의 뉘앙스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거로 발전되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있고 다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 인디펜던트 브랜드. 완전 인디펜던트인 거죠. 아 근데 요즘에 그 조금 새로운 거 느낀 거가 그 29cm나 이런 것도 봐도 이거 대기업에서 하는 걸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봐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컬렉션 구성이나 마감이나 뭐 비주얼 해놓는 게 되게 러하지 않게 좀 전문성 있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어떤 스킬들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하려면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했었었는데 돈도 이제-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젊은 애들도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에서 소개한 5개 말고도 아이시토라고 옛날에 시토킨이라는 편집샵 오방 가는 편집샵 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편집샵 접고 브랜드를 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다른 아이시토. 아이시토 시토킨. 이거 다 제가 이제 옛날 시토킨이 그 진짜 개족 같은 옷만 취급하던 그런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개족 같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마탱이 간 그러니까 진짜 무대 의상에 가까운. 그냥 입으라고 해도 못 입는 옷들 그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일상복으로는 좀 빡센데 이제 래퍼들은 되게 많이 입고 하입은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 좀 더 절충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 새로 하는 브랜드가 아이시토인데 그 시토 뭐 시토가 뭐가 있나봐요. 시토킨인 아이시토 뭐 다 시발 토요일 그런 거겠지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 계속 원래 다른 걸 경험하고 와서 해서 그런지 더 완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시토는 아마 성우 형이 옛날 같았으면 막 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시커매요 옷이. 시커하고 희야. 뭐라고? 시커하고 흰색이야. 알겠습니다. 희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뭘 할지 그리고 또 사실 매체들이 또 많이 조명해줘야 돼요. 걔네들이 어떤 공통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이? 그런 건 없죠. 그 스트릿이랑 테크웨어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 파프나 강력 같은 건 이제 그 원래 그 테크웨어 대장 이름 아크로님. 에로스뉴. 뭐 에로스뉴 다음 버전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일상복들이랑 섞이는 것 같은 느낌? 브랜드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현재 방금 언급했었던 그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그런 좀 테크웨어 모드를 따라가는 건가요? 테크웨어 무드를 따르는 것 요소들이 분명히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브랜드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뭐
그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냥 일반 캐주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브랜드조차도 근데 보면은 원단을 오늘날의 래퍼들이 다 이제 영덕의 DNA가 묻어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거군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게 성주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조차도 약간 요런 뭔가 그런 DNA가 여기가 제일 적긴 하지만 또 없다고 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디테일들을 넣고 컬러풀하지만 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그 테크웨어가 그 기능이랑 엄청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능이 그게 이제 기믹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오직 디자인만을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이 되면 그때부터 테크웨어는 멋이 없어지지 그러면.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더 치중하는 애들도 나타나고 기믹이구나. 이런 놈도 나타나고 저런 놈도 나타나고 언에듀케이티드 키드도 나타나고 뭐 랩 잘한 랩 빡세게 뭐 조각애 같은 애들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 저번 마지막 방송 때 서구 형이랑 막 그런 키스했어요? 네 아니. 키스는 했는데 아,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서구 형님. 아 이거 무심결에 얘기하는 거 진짜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테크웨어 무드가 멀리 이제 미래에서 봤을 때 한국의 약간 대표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했었는데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테크웨어가 우리나라의 스타일 그러니까 당분간 몇 년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입진 않잖아요 많이. 안 입죠. 안 입죠. 지금 본인이 입은 이 바지를 테크웨어라고 입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제 파프랑 필러랑 콜라보하면서 그 다이마루로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원래 테크로 만들었던 것들을 그 나일론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이거는 사실은 테크웨어보다 이제 디자인적으로 다른 걸 하는 거죠. 실험적으로. 아주 바지 색깔 깔맞춤으로 입고 저희도 키스했어요. 키스의 의미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키스에이프입니다. 키스에이프군요. 매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성준이가 뭐 마치 그 XX 프레시맨처럼 이렇게 그 해 루키들을 자꾸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3년 가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은 2년 안에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다들. 근데 의외로 뜬 집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잘된 한 명이 만 명의 인생을 망친다 이런. 그렇죠. 장윤수가 좋아하는 말이죠. 제가 동감하지 않은 말입니다. 늘 인생을 조집니다. 그 성공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급했었던 그 6개 브랜드들 중에서 이 브랜드는 좀 오래 살아남을 것 같다. 그게 좀 싹수가 보인다. 그런 너의 초이스. 아예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거를 제가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그 브랜드한테 실례더라고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주 같은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 한번 봐주시고 막 뭔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대기업 관계자들 아니 대기업 요즘 협업 안 하지? 어쨌든 뭐 한번 봐주십시오. 재밌게. 네, 약수동 펠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뭐 매일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은 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다들 물건이 괜찮아요. 맞아요. 다만 저는 안 사 입을 것 같네요. 성우 형은 요즘에 좀 트렌드로 느끼시는 거 뭐 있어요? 저는 그 뭐 브랜드로 얘기한다기보담도 저번에 그 한번 보여줬던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우리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 뭡니까 그래픽? 예. 그거는 다음 화에서 끊어갖고 그러니까 그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이제 그 복식을 믹스 매치 해가지고 약간 게이필로 만드는 남성복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여자 옷 같이 만드는 거의 그런 스트럭처로 남자 옷을 만드는데 그게 예전처럼 완전히 그런 무드는 또 아니고 이게 조금 스트릿한 그거하고 섞여가지고 하는 그런 풍을 여기저기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하고 완전 스트릿웨어하고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드레이크스. 그 드레이크스 같은 에임레옹 브랜드들이었다면 그거를 또 약간 게이 쪽으로 빼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라인들의 실루엣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예쁘니까 그쵸. 그런 믹스앤매치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게이죠. 게이군요. 아닙니다.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게이기엔 내가 너무 그쪽이어가지고. 오케이. 네.
바이라고 하시면 커밍아웃하는 줄 알았네. 아 특종인데. 그래서 남자 브랜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또 미는 애들도 또 있더라고요. 디벨이란 브랜드 디벨. 있고 뭐 하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면 예뻐요. 음. 보기가 좋아요. 네, 새끈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룩이 그 어떤 그 보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크게 타지 않아요. 근데 뭐 남녀노소 안 가리고 그런 다 좀 잘 긍정적으로 봐주죠. 본인이 잘 어울릴 경우에 특히. 아, 네.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입으면 안 되고. 근데 그것도 달라요. 왜냐면 요렇게 그 자기가 얘기한 홍콩 배우 귀엽고 똥똥한 애 저기 승진아 증진이? 그 친구가 약간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재수없잖아요. 귀여워 그런데 또 아, 이게 그럴 수 있지. 뭐 증지위 그리고 옛날에 거기 그 알바알베즈 이경영. 이경영, 김영곤 뭐 이런 분들 김영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게이가 잘 나가는데 다 이유가 있다. 디자인에서. 다 그쪽 필이 또 다 멋있다, 이쁘다. 이쁘고 멋있게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신기해 보면은 진짜. 아무튼 네, 그것도 요즘에 좀 라이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 점이 되긴 합니다. 15분 됐나요? 지금 13분. 13분. 너까지 이분만 하면 돼. 얘기해줘요? 2분만에. 3분 아니 좀 잘라 앞에. 승리가 너무 쓸데없이 길게 했어. 미안해요. 올해는 저는 이제 메이저 유통사들의 기세가 확실히 꺾이고, 그러니까 패션 유통사들 중에서 이제 무신사나 뭐 29cm나 이런 데들이 기세가 좀 꺾이고, 그 전년의 어떤 그 트렌드였던 이제 그 자사 직영물들의 그 추세가 점점 더 강화돼가지고 진짜 그쪽으로서도 충분히 매출을 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큼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사몰이 세진다. 자사몰이 세진다. 아 자사몰이 업체들이. 세지죠. 세지. 근데 그러려면 자사몰에 브랜딩을 많이 녹이거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볼만한 어떤 다른 메리트 뭐 쿠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이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로 30% 떼주느니 그 비용으로 갖다가 자사 브랜드하고서는 자사 프로모션했다가 그거를 녹이자 그냥 그렇게 접근을 하는 데들이 맞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맞습니다. 그게 더 강화될 것 같고. 맞아요. 특히 화장품 쪽은 이미 그 20대 고객들, 20, 30대 고객들을 어떤 몰 이런 데보다 자사몰에 더 많이 가 집중하는 있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가는 데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쿠팡 정도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자사몰로 빠졌더라고요. 네이버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워낙 판수료가 적다 보니까 그치. 그냥 자사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맞아. 되고 쿠팡도 약간의 특수성이 있죠. 쿠팡도 뭐 매입을 사입을 해주는 하니까.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 완전 다르죠. 그 정도의 이제 특수한 선물하기는 세그먼트 최고죠. 세 군데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대형 그 쇼핑몰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해질 터이고 그리고 자사몰의 힘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런 맞습니다. 정도의 이제 트렌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 세 군데는 무조건 정말 디벨롭 잘해야 되고 나머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안 될 뿐이지 그렇지. 그 노력으로 자사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지마켓 옥션의 멸망이 이미 가시화가 되었고 맞아요. 그쪽에서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인터파크가 완전 망했거든요. 거기가. 작살났지. 거기는 진짜 유사 쇼핑몰이에요. 거기는 쇼핑몰이라고 보기도 그래 좀. 검색하다가 걸리는 정도지 뭐 어,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성장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무신사는 여전히 그래도 성장을 하고는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사업에 다각화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조 있는 대표님이 끌고 상황이에요. 있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다. 충성! 뭐 고기라도 보내주나요? 뭐 그렇게 좋아하죠. 근데 이게 문어발 경영이 될지 사업 다각화가 될지도 이제 잘 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다각하고 문어발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안 되면 문어발, 잘 되면 다각화. 아니 어떤 면, 그러니까 뭐 인수를 많이 한다? 그쵸.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부티크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스탁 사업도 이제 지금 잘 안 되고는 있지만 했고 그리고 부동산 사업하고 있고 스탁 사업이 뭐죠? 그러니까 그 물건 솔드아웃? 솔드아웃 같은 거 아. 이제 물건 받아갖고서는 이제 그거 다시 파는 같은 이제. 거 뭐 어차피 그냥 몰링이고 브랜드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몰들도 사고 아니, 근데 그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진짜 그 모든 좀- 것들이 사업 구조가 다 달라요. 그리고 PB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스탠다드. 그리고 자사의 아예 그런 투자 수준이 아니라 종속 브랜드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요즘에 인수하면 지분 인수로 20%만 딱 해요. 많으면 30%. 음. 그리고 이제 확실히 큰 데는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거 아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있고 20%씩 넣는 회사들이 졸라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그냥 간보기 좋은 그런 사이즈죠. 그쵸. 그렇죠. 그 돈도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초기에 또 시작하는 브랜드들은 또 그 정도 받는 거 금액도 좋지만 또 무신사고 그렇지. 연계해서 간다는 거에 엄청 또 큰 메리트가 그것 때문에 메리트가 받는 거죠. 있으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받는 거죠. 1, 2억 받는 건 진짜 의미 없어요. 존나 의미 없어요. 너 받아봐. 맞습니다. 충성!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충성! 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X병 새끼들아. 현들이 표정 안 좋아지잖아요. 삐해야 되니까. 마미야 그렇게 윤성을 싫어했어. 아니 그냥 살려도 돼. 괜찮아. 어차피. 아니야. 개인 방송도 그 품격을 지켜야지 우리가. 아 개인 방송이었군요 우리. 그래요. 어쨌든. 자 프레피 리바이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프레피가 완전 매스 트렌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한동안 굉장히 죽어 있었던 그런 카테고리가 요즘에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나 성우 형이나 어떤 프레피에 대한 어떤 그런 애호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맞죠. 그것에 대해 갖고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프레피와 컨템포러리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템적으로. 물론 그렇죠. 하자는 다 못볼 수는 있죠. 아 그렇죠. 저 그거 잘하는 데가 전 거기라고 아크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쵸 그쵸. 아 그 프레피한 맛이 있죠. 특유의 되게 귀여운 그런 프레피 무드를 컨템포러리하게 잘 살려가지고 그 장르에서 또 장사가 잘 됐잖아요. 거기. 이거 왕이죠. 지금도 아마 왕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장르와 어떤 좀 교집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프레피 브랜드들이 아까 그 리뷰에서 성우 형이 얘기했었던 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 프레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조금 재미가 없고 요거를 갖다가 다른 장르하고 미스매치하는 게 더 이쁘다 요즘에는. 그 대략 10년 전에 유행했었던 프레피는 뭐 진짜 완전 어센틱하게 그렇죠. 뭐 제이프레스라든지 브룩스 브라더스라든지 폴로 뭐 그리고서는 럭비 같은 이제 그런 브랜드들의 어떤 진짜 풀 셋으로 그렇게 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이제 좀 이제 떠오를 것 같은 그 프레피는 이렇게 2개 정도 하는 거죠. 2개. 그 전체 중에 2개 정도나 자켓하고 구두 정도 하고 나머지 뭐 추리닝 바지 입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그런 무드 근데 그것도 되게 보기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해도 한동안 되게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그 되게 시애틀 그런지한 그런 무드의 옷들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트 그런지가 예를 들면 뭐예요? 빈티지. 그지 새끼들처럼 입고 아. 다니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무드의 이제 옷들이 유행. 너바나? 맞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어린애들 있잖아요. 저기 연남동 같은데 이제 그 돌아다니는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진짜 그렇게 그지 새끼들처럼 입고 다니는 것들이 이제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딘드밀리로 얘기하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 키드밀리 같은 애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입었었죠. 그랬었는데 그거와도 섞이는 무드가 또 이제 프레피가 거기에도 또 녹아드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프레피하고 웨스턴하고 섞는 것도 되게 예쁘고. 맞아요. 그 케이스로 잘하던 데가 저는 예전에 그 입센노랑 그 에디슬리먼 입센노랑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쵸. 무드도 장석종하고. 장소중이 그거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네.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좀 좋습니다. 프레피는 그래도 최소한 그거는 있어요. 남녀노소 누가 봐도 그렇게 후져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무드의 그런 옷들은 그 또래 집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평가가 굉장히 박해지거든요. 이제 근데 요 프레피 장르는 진짜 나 이거 뭐 누가 평가가 입어도- 박해. 너도 그렇고. 그런데 요 무드는 그래도 누가 봐도 그냥 괜찮네. 어디서 욕 먹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괜찮죠. 성우 형은 요즘에도 그렇게 패션 관련한 이제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프레피 관련해 가지고 얘네 좀 참조하면은 좋다. 그런 데들 좀 생각나시는 데 있을까요? 그 인스타그램으로는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것들 보면 저번에 그 도쿄보인가 걔 도쿄 맞죠. 도쿄 아니 시티보이 신 그런 친구가 있고 아 이건 인플루언서예요? 브랜드가 아니라? 이 친구 뭐 하는 친구냐면 뭐 옷집에서 일하는 애 같아요.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뭐 무슨 아티스트도 한 명 팔로우하는데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 프레피 룩의 착장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컬러웨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해가지고
그 승원 씨, 그 그림 그리는 분, 그 승원 씨도 그 주제로 많이 그리지 않나요? 그렇죠. 승원 씨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냥 클래식이죠. 클래식에 더 가깝다면 이 사람인데 웨스 이미 친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같이 톡도 하고 막 이런 중이어가지고 웨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죠. 아.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자라하고도 협업하고 막 이러는데 컬러풀하게 이제 룩들을 이제 제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그때 보여줬던 그 뭐였죠? DF 어쩌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다 링크 보내주세요. 아 그럼 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프레피의 특징이 특정한 브랜드로 예전처럼 그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룩앤필을 자기가 이해를 조금 해야지 믹스 매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진짜 스터디가 필요한 그런 장르. 난이도가 있네.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브랜드에서 다 입는 거? 아닙니다. 일단 금장 단추 자켓이 하나 있으면 웬만큼 됩니다. 어떤 코어템이죠. 이제 네, 프레피 네. 장르 이제 코어템이죠. 이제 네. 그 금장 블레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바지 없고 그냥 자켓만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 브룩스가 유명했잖아요. 그쵸 브룩스가 유명했고 폴로에서도 제이프레스 나오고 제이프레스도 나오고 제이프레스가 요즘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금단추 자켓을 뭐 예를 들면은 IM샵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거기 거를 갖다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한번 장만해 놓으면 써먹기 좋다. 근데 그런데도 그것도 이제 테일러드 재킷이다 보니까 기성복보다는 확실히 맞춤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요즘에 그 맞춤식으로 이렇게 아주 핏하게 잘 입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박시하게 오버사이즈로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입는 사이즈보다 좀 한 치수 크게 주문하면 대충 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긴 그 실루엣에 대한 면에서도 어떤 우리가 기존에 예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프레피의 전형성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벗어날 수 요즘에. 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장석정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핏하게 입어야 되고 이승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루즈하게 입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새끼는 프레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드레익슨 에임 내용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콜라보 할 정도로 이미 성장을 많이 했고 에임 내용 노래는 되게 걸쳐 있는 문화가 많잖아요. 뭐 프레피도 있고 자동차 걔네 뭐 페라리인가? 네. 뭐 그런 것도 연결돼 있고 한데 네. 그 친구는 진짜 여기저기 관심이 많더라. 걔는 이것저것 많이 던지더라고. 맞아요. 그 브랜드들 자체가 정통 프레피는 아니고 그쵸. 섞여 있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다음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게 좀 더 브랜드에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취향으로 만드는 취향으로 거죠. 네. 그리고 그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좋아하고 막 없는 돈에 옛날에 막 그 어디죠? 브루스 브라더스 90% 맞죠, 세일하면 막 옷 사서 막 지금도 다 맞아요. 집에는 걸려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를 막 사 입고 무슨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막 입고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 맞아요. 그랬었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저랑. 확실히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아니 근데 그때 저도 그 이승준이랑 같이 그 세일할 때 가가지고 사가지고 샀거든요 양복을. 근데 되게 옷이 야한 그런 양복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입고 다니면 김용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뭐 빨간색 하운트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그걸 입었던 때가 여자들한테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던 제 룩을. 그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박했죠. 예.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선생님들. 모든 나이 청바지에다가 뭐 맞아요, 그런 거 입고. 그런 거 입을 지금이라고 때였죠.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 내가 볼 있긴 땐 해. 자기 스타일이 좀 생긴 것 같지만 아니 그 여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아, 개선되지는 여자들은 안 않은 것 좋아하지. 같아요. 게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좋아했으면 우리가 청취자들 성비가 그러진 않았겠지. 아 맞네. 성호 형이 너를 참 좋아하더라고. 아 오늘 커밍아웃을 자꾸 미네요. 낭떠러지로. 자 프레피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 내지는 뭐 어떤 이런 집단이라든지 이 무드를 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하나씩만 한번 들어볼까요? 성호 형은 어떠세요? 글쎄 나 사람한테 기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야. 이야. 예. 아 미안하네. 갑자기 역시. 윤석열 같은 느낌이네. 역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뭐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뭐
늘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데 톰 브라운의 어떤 그 브랜드의 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톰 브라운 스태프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스태프들이 입고 있는 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톰 브라운의 옷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클래식도 아니고 프레피도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옷은 컨템포러리 디자인인데 톰 거기에 브라운이죠. 약간의 요소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무드가 굉장히 잘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진이 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톰 브라운 스태프들이 캐주얼 입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아 멋있더라. 평소에 이제 그 일할 때 입는 그 슈트 말고 이제 캐주얼 입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진짜 옷을 진짜 잘 입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무드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은 되게 큰 이제 그 오늘날에 어울리는 그런 프레피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쉬운 예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나영이랑 마이큐 커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나영 마이큐? 네, 마이큐라고 가수 기억나요? 알죠. 뮤지션? 모르겠어. 마이큐라고 꽤 유명해요 프로듀서. 그분이랑 우리 우리 오픈톡방에서도 몇 번 등장했죠. 마이큐랑 김나영 알죠? 김나영. 둘이 연애한 거 발표했어요 얼마 전에. 김나영 이혼했나요 그러면? 좀 됐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 프레피를 요소로 섞으면서 되게 옷을 잘 입고. 그래서 김나영 사실 그 패션 유튜버로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엉덩이를 갑자기 흔들고. 그걸 아직도 들어요? 아니 쇼츠에.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동영상 킨 거예요. 진짜 와, 오랜만에 진짜 듣는데. 대단하다. 저 20년 된 노래인데 저거 와.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항상 들어도 생각나잖아요 이거. 저 가제발 노래인데 저게. 자 이제 말씀 계속 하시죠. 어제 그 두 커플을 보면은 프레피 요소를 되게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프레피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좀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약간 농도가 희박한가 봐. 희박하네. 희박하긴 한데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했던 브랜드들의 아이템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랑 쉽게 섞을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네. 김나영 마이큐. 김나영. 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자 성우 형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항상 누군가의 그런 룩을 레퍼런스 할 때 가장 그래도 항상 그래도 제일 생각나는 건 휴그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룩은 그 예전이죠. 그것도 예전인데 거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룩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분명히 프레피적인 룩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영풍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장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직도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는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휴그랜트. 근데 요즘 거랑 어떻게 섞어요? 휴그랜트 완전 옛날 옷이. 휴그랜트 예전에 룩이 요즘 입고 다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또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줄리아 로버츠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 뭐였죠? 노팅. 그 영화를 봐도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입는 그냥 보통 옷으로 그냥 다니다가 조금 멋부린다고 이제 자켓 걸치고 이랬을 때 그 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조금 이해하는데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 막 이상하게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는 사실 아까 금장 얘기하셔가지고 저 집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 90% 세일할 때 했던 거. 있죠. 그때 그런 것도 샀어. 아빠가 입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후드에다 이렇게 입으면 그러면 프레피예요? 됩니다. 맞아요? 그걸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프레피 룩이 진짜로 치노바지 이런 색깔이랑 금장 맞아요. 바지 그쵸.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시도한다 그러면 조금 새로우면서 좀 지독하고 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역시 하나의 시애틀 그런지가 될 것 같은데. 서울 그런지 좋게 말하면 그냥 그지다. 제 잘못입니다. 휴그랜트가 옛날에 96년도인가 그 어디야 저기 LA에 거기 선셋 블레바드에서 자기 차 안에서 이제 그 오랄 섹스를 받다가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됩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하러 남의 오랄 섹스를 씨발. 자 그래서 자 올해는 프레피 무드가 약간 떠오를 것 같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추천할 만합니다. 이 장르는 어디 이거 입고 어디 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장르여가지고 좀 추천할 만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자 요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